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쓰던 카메라를 자랑하려고요.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자랑하겠습니다. G9 마크 2인데요. 작년에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GH6하고 G9 마크 2하고 어떤 걸 구매를 할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두 개를 다 구매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 거는 G9 마크 2예요. 이 G9 마크 2가 막상 써보니까 1인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입장에서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었어요. 그 몇 가지 장점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립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는 감독인데요. 독립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 특성상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카메라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활용을 해보니까 만족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만족도가 뭐였냐면 경량화. 굉장히 가볍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 아드레날린 시리즈 작업을 할 때는 OD 시리즈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오두막과 오막삼을 많이 썼었는데 거기에 L렌즈, 수동 L렌즈들을 물려서 활용을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OD 시리즈들이 보여주는 그런 뭔가 따뜻한 섬세함?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거, 뭔가 이렇게 아주 냉정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잘 뽑아낼 수 있게 도와줘서 아직도 애정하는 바디들이죠. 그런데 점점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혼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무게감, 중량감에서 오는 압박감이 굉장히 좀 컸어요. 파나소닉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GH4 시리즈에다가 14140 렌즈 물려서 청해부대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었죠. 이렇게 조그맣고 가벼운 바디임에도, 그 다음에 렌즈는 거의 장난감 같은 그런 플라스틱의 느낌의 렌즈였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결과물들도. 물론 포커스 AF로 놨을 때 가끔 멍청하게 조그만한 액정으로 보다 보니까 놓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리고 어두운 데서의 어떤 노이즈 자글거림 같은 거 이런 거 없잖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필름 그레인 같은 것도 먹이는 판인데 뭐 그 정도는 그냥 이해하자. 그리고 제 장르 특성상 뭔가 이렇게 뽀샤시하고 이쁘고 막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미장센이 별로 없어요. 전부 거칠고 막 터프하고 먼지 풀풀 날리고 막 그런 현장들이기 때문에 뭐 저조도 노이즈 같은 건 저한테는 크게 핸디캡으로 와닿지 않았었죠. 그래서 파나소닉 GH4하고 14140 렌즈로 아주 그냥 나름 필모그래피에 도움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를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뒤부터는 가볍고 포커스 잘 맞는 AF 잘 되는 카메라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들 평이 좋은 이제 소니 시리즈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FX3도 쓰고 A7S3 쓰고 A7S2, 그 다음에 A7 Mark3, A7C 이런 식으로 소니의 그 나름 키 라인업들을 조금씩 다 건드려 보다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FX30 저거까지 쓰다가 결국은 지금은 FX30으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각각의 브랜드별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뭐 단점들은 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누구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단점들이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벼워요. 뭔가를 이렇게 체결을 해도 크게 중량감을 느끼질 않아서 느낌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어느 정도 무게감을 좀 가져줘야 안정감, 화면에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뭔가 핸드헬드, 런앤건 스타일의 특성상 핸드헬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가벼우면 바디나 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데서 조금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파나소닉 시리즈들은 뭔가 모딩을 해도 뭔가 이렇게 덧붙이고 빼고 해도 경량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점이 상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세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보호 겸 모딩을 하기 위한 케이지를 일단은 씌우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달 거면은 사실 이 케이지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막 잘못하면 이게 카메라가 자유낙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케이지는 씌우는 편이고, 케이지를 씌우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그래서 스몰리그에서 나온 저렴한 버전, 경량화 버전 케이지를 하나 씌우고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다큐 감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수음을 할 때, 그게 뭐 인터뷰든 현장 소리건 간에 굉장히 수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디오 유닛을 끼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향성 마이크 제나이저 416P를 가장 애용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길이감은 있는데 이 정도 길이는 나와야 좋은 지향성을 보여서 현장에서 스탠딩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깔끔한 오디오를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기본 번들 렌즈, 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밝은 렌즈로 가게 돼 버리면은 무게에 대한 그런 이점이 좀 상쇄가 돼서 기본 번들 비슷한 1260 렌즈 끼우고 있었고요. 뭐 이 렌즈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천후 렌즈예요. 화각도 다큐 특성상 가까이 들어갈 때와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화각이고, 그리고 렌즈 앞에는 주로 니시 제트맥 프로 시리즈를 쓰는데 여기는 지금 하이답게 끼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거친 현장을 들어갈 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좀 저렴한 VND를 끼워서 가성비를 추구하죠. 예, 바닷바람 맞고 막 바닷물 먹고 비 맞고 이러는데 너무 비싼 VND 필터 끼우면 아깝잖아요. 제작비도 얼마 안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하이다 VND를 끼우고 있고, 이 녀석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필터예요. 근데 이제 가끔 후반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하늘 같은 색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먹어, 자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게 제 모니터의 특성인지 아니면 이 VND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약점 아닌 약점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렌즈 앞에는 VND 끼우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블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블들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직구 케이블인데 아주 딱 적당한 사이즈로 체결이 돼 있어서 뭔가 거추장스럽게 뭐 이렇게 걸거치고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널 1에다가는 이펙트 마이크를 끼우고 있고, 채널 2에다가는 인터뷰할 때 숨겨서 끼우기 좋은 DJI 마이크 미니 시리즈들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그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노출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이렇게 숨겨놓고 인터뷰를 따고 촬영을 하는데 수음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조그맣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부착시키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리시버도 굉장히 작아서 아주 이것도 가성비 좋은 아이템입니다. 운영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채널 2에다가 물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채널 2에다가. 채널 1에는 현장의 사운드를 캐치하기 위한 지향성 마이크를 끼워놓고, 채널 2에다가는 디폴트로 인터뷰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채워넣는데 크게 불편함 없어서 그런 세팅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선 거의 쓰지 않는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혹시나 길어질 것 같은 느낌 들 때는 외장 하드 물려가지고 전환시켜갖고 여기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녹화를 하는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외장 하드를 쓸 때 뭐 데이터 뻥날 확률도 거의 없고, 그리고 좀 일찍 잘 수 있어요. 출장 갔을 때 백업을 따로 안 해도 돼서. 근데 이제 제 현장 특성상 먼지 날리고 비 오고 뭐 바닷물 막 덮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메모리 카드 위주로 쓰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외장하드 물려서 차라리 그냥 랩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일찍 잘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G9 마크 2가 진짜 갓받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 해병대 그 각개전투 교장 가가지고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마이크에다가만 방수 처리, 손수건으로 둘둘 감아서 일단은 방수 처리를 하고, 바디는 거의 방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방수 커버를 갖고 가긴 했는데 그냥 얼기설기 씌워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를 거의 다 맞은 셈인데 멀쩡하게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야, 이거 진짜 어떤 사진작가 프로페셔널 분들이 리뷰하실 때 막 물 들이붓고 막 그랬는데도 보면서도 설마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이 방수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방진과 방적은 잘 모르겠어요. 먼지 구덩이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바닷가 촬영을 한다든지 배에서 찍고 바닷바람 먹고 오면은 좀 신경 써서 세척을 하죠. 물티슈로 그냥 닦아주는 정도, 그리고 블로우로 불어주는 정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방수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저 같은 그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럽게 현장을 끝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날은 그냥 속옷까지 홀딱 다 젖은 상태였는데 카메라는 그냥 블로어로 물기 한번 쭉쭉 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쨌든 케이지 빼고 렌즈 빼서 그냥 실내에서 자연 상태로 2, 3일 정도 그냥 건조를 했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FX30을 다시 들이고 나서 G9 Mark2 이 바디하고 같이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FX30이 오징어 같은 느낌이 들죠.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파나소닉의 폼팩터가 뭔가 훨씬 더 댄디해 보여.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FX30이 오징어 같은 느낌이 들죠.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파나소닉의 폼팩터가 뭔가 훨씬 더 댄디해 보여. 세련돼 보이는 느낌의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랙과 레드가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세팅된,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세팅이 돼버렸어요. 약간 캐논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가? 캐논 L렌즈 시리즈들, 캐논이 블랙 앤 레드잖아요. 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런앤건 스타일로 촬영을 할 때 요 세팅 딱, 뭔가 나도 저 감독처럼 뭔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니나 캐논 쪽으로 장만을 하시려면 초기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 무엇으로 찍을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찍을지 고민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조금 접근성 있고 그 다음에 이 후반에서 관용도가 좀 높은 그런 색감을 갖고 있는 이런 파나소닉 시리즈들로, 그것도 마포 마이크로 포 서드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드려 봅니다.